가천대 질병원 소아청산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소아응급을 여러분들 내과는 다 아마 그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소아과 중에서도 소아응급이랑 소화기를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아응급실을 방문하는 이유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열이 많습니다. 대부분 열 때문에 오게 되고요. 다친 것, 그러니까 내과적인 질환 말고 외과적인 질환으로 오는 경우는 누워있거나 그런 원인이 되겠죠. 먼저 열이 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이니까요. 열이 뭘로 정의를 하냐? 보통 만져봐서 뜨끈하면 열인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정리하기에는 항문에 체온계를 넣었을 때 38도가 넘으면 발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흔한 거는 감염이죠, 감염. 열이 나는 이유는 감염이 생기게 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원인인데, 이 면역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혈관에 작용을 하기도 하고,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시상 하부에 영향을 줍니다. 머릿속에 있고. 그러면 체온을 높이게 됩니다. 체온이 높으면 사실은 세균이 좀 증식을 덜 합니다.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이 얘들이 막 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열이 원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이 꼭 불편하지 않으면 꼭 열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이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열은 당연히 얘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어른들이야 내가 아프면 먹으면 되지만. 근데 당연히 열이 나면 어떤 엄마들 꼭 안 먹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이면 됩니다. 한 달에 몇 번 먹는 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먹이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38도가 안 되더라도 여기가 힘들고 아파하면 빨리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폐혈증은 크게 이제 아세타미노펜하고 브루펜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펜으로 끝나는 약이 있잖아요. 다 이제 브루펜 계열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스피린 썼었죠. 근데 아스피린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간 손상을 일으키거나 뜨지는 않고 금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얼마까지 먹느냐? 보통은 이제 약 복용 방법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4회까지 복용한다고 대개는 나와 있거든요. 대개는 저희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제 저희들이 시켜보면 6번까지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많으면 6번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보시면 가능하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복용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참고로 혹시 이제 아세타미노펜과 브루펜, 덱시루펜, 이부브루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아세타미노펜은 진통 작용하고 해열 작용 이게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도 먹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먹는데 소염 작용은 없습니다. 소염, 염증을 가라앉히는. 너무 이제 빨리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잘 먹지 못하거나 이런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주사용 혈제를 쓰거나 자약 쓰기도 하죠. 자약은 그냥 먹는 약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라 항문으로 들어가는 게 입구만 다를 뿐이지. 열이 나면 위험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 자체가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바로 몸에서 세균을 덜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열에 의한 합병증, 열이 나면 이제 탈수가 되거든요. 애들은. 몸에 애들은 수분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른이 몸 전체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라든가 애들은 거의 40-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보충이 부족해도 탈수가 훨씬 빨리 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액 맞는 이유가 결국 수분 보충해주는 겁니다. 고열이 나면 대개는
밖에 할머니들이나 뭐 엄마들이 뭐, 얘는 손발이 차가워요. 뭐 열이 나는데, 뭐, 원래 고열이 나면 손발이 차갑게 변합니다. 열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체온을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거는 미온수 마사지. 너무 차가운 거, 막 물이나 얼음으로 막 된다. 그러면 이제 열이 확 떨어지긴 하겠지만 나중에 열이 갑자기 더 오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닦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상황은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고 자체보다는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이겨내고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3개월 이하, 3개월 이하가 열이 나면은 나쁜 균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30%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심한 감염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봐요. 그 외에는 뭐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는 게 제일 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 게 배 아픈 거라고 그랬잖아요. 배 아픈 거. 근데 배 아픈 거는 사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흔한 게 아시겠지만 맹장이죠. 맹장. 맹장이 원래 정확하게는 충수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장성이냐 태성이냐 이거는 이제 뭐 표현을 잘 못하게 아픈 거랑 우리 관절통과 척제력 이런 게 아픈 거는 좀 다르잖아요. 통증이. 그런 경우는 그게 안에 있는 장의 문제 때문에 그냥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깥에 뭐 흔히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른들은 담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고 그걸 이제 구분해줘야 되고 뭐 항상 자주 아팠던 애인지 아니면 갑자기 심하게 아픈 건지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배 아프다고 해서 다 소화기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4살, 5살 애들이 배 아프다고 말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 이제 뭐 아주 이제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심장. 배 아프다 그래요, 애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심장에 심근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혈압이 떨어지고 뭐 목숨이 뒤트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배가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 어떤 게 위험한 증상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위험한 증상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척박가석의 제일 겁내하는 증상이 늘어진다. 늘어지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의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나빠진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토하는데 막 똥물을 찬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질성 지출, 노란 물을 토하는데 이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막 배를 만지는데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그냥 만져보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해서 이렇게 만져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문제 없는 겁니다. 손을 대면은 손을 못 대게 막 치면서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거는 수술적 질환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대서 아파하는 거. 이거는 나쁜 통증입니다. 나쁜 통증. 그리고 배가 빵빵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속의 증후이나 심한 외상이 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배 아픈 것도 5살이 아픈 거는 물론 아까 말했잖아요. 큰 애들 주로 아프다 그랬죠. 근데 조그만 애들이 배 아프다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들이 배 아플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배가 아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게 급성 위장염이죠. 뭐 얘들 배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설사하고 열나고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탈수가 문제입니다. 이게 잘 먹고 설사를 해도 잘 먹으면서 잘 버틴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탈수가 된다. 아까 늘어진다 그랬잖아요. 늘어지거든요. 애들이 힘이 없고 당 떨어진다 그러죠. 걔들이 이제 혈당도 떨어져요. 심하면. 그리고 먹지 못하는 거. 토하는 거는 아무리 뭐 해도 도리가 없거든요. 그냥 병원 와서 수액 맞아야지. 그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장염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하수가 되면 당연히 이거 처진다 그랬잖아요. 수분 잘 도는지, 입술이나 이런 말라 있는지, 그냥 한마디로 잘 먹고 버텨내면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단당류가 포함된 음식만 빼면 설탕 있잖아요. 설탕. 단당류는 설탕이 포함된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맛이 나는 과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바당은 상관없고요. 설탕이 포함된 음식은 안 됩니다. 페인트마크 솔루션이라고 해서 베이킹소다만 추가로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장중첩증이 있습니다. 장중첩증. 장중첩증은 주로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나타나요. 6개월에서 24개월일 때 작은 애들이죠. 대표적인 증상이 이게 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심장이 퉁퉁퉁 뛰듯이 장도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꼬물꼬물 움직일 때마다 그 부위에 움직일 때마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놀다가 한 번씩 또 배가 아파서 이러다가 또 언제 그랬는데 또 가만히 놀다가 또 막 놀다가 이렇게 되게 규칙적으로 붙여거든요. 대표적인 증상이 장중첩증이 그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병원 대력을 잘 아는데 문제는 장중첩증 중에서 10명에서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그냥 그런 증상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죠. 그런 애들 그냥 늘어지는 것만 있는 애들만 있어요. 근데 장면과 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배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힘이 없이 처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장중첩증이 있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장중첩증은 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는 망원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뚝딱 말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가면 장이 이제 압력이 가니까 장이 썩어요. 그렇게 되면 빨리 안 풀어주면 그러면 죽습니다. 결국은 그냥 빨리 안 하면. 이걸 만약에 방치한 채로 48시간 이상 지나면 사망할 확률이 30%가 넘습니다. 10명이면 3명 죽는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빨리 개치를 해서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 충수염이 있죠. 충수염은 전형적인 증상은 그러니까 체한 듯이 아파요. 체한 듯이 그러다가 뭐 한두 번 토하기도 하고 되게 윗배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장관말 림파선염이 있는데, 그거는 오른쪽 아랫배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딱 만져보니까 의사 선생님 만져볼 때 오른쪽에 아래가 아파진데 병원에 데려왔어요. 다른 병원 신경 왔는데 그때는 또 다른 선생님 만져보니까 또 이쪽 가운데가 또 아프다 그러네. 그러면 좀 있다가 또 다른 선생님 만져보니까 또 왼쪽이 아프다 그러네. 이게 이제 장관막 림파선염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급성 충수염은 그 부위가 계속 아픕니다. 한쪽 딱 오른쪽 아래쪽이 계속. 물론 이제 약간 오른쪽 아래쪽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 오른쪽 아래쪽이 그쪽만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얘들은 충수가 이렇게 길고 얇아요, 저기. 그래서 잘 터집니다. 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모진율이 28에서 57%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수라는 게 이렇게 부어오르거든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땡땡하고 부어오르는데, 검사도 처음에는 많이 안 부어오르면 당연히 정상 크기로 보이면 정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뭐 몇 시간 지나서 이제 땡땡하고 부어오른다. 그때 이제 초음파 보고 CT를 찍으면 이제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잘 터진다는 거. 그리고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배가 먼저 아픈지 토하는 게 먼저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장염이랑 충수염이랑 구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 작은 애들은. 근데 가만히 자세하게 잘 보면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배도 아프고 토했어요 하고, 근데 배가 먼저 아픈 다음에 토했다. 그러면 충수염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토하고 나서 나중에 배가 아팠다. 그러니까 이거 흔히 말하는 장염인 거죠. 이물질도 있지, 이물질. 그냥 당연히 뭐 뾰족하고 그 크기 작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장 안 찌르는. 바늘도 이렇게 끝이 뾰족하잖아요. 크기가 작으면 장 찌를 것 같지만 안 찌르거든요. 잘 빠져나오는데 이게 찌르면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주 이렇게 길고 날카롭지 않으면. 크기가 이제 물론 크거나 위험한 물질들이 좀 있거든요. 또 엑스레이도 안 보이는 물질도 있고. 뭐 그런 애도 봤는데 만 6개월 됐는데 뭐 이렇게 과자 우리 싸는 비닐 있잖아요. 그걸 먹고 모기가 이게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식도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증상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식도에 있는 것은 가능한 빨리 빼줘야 됩니다. 식도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는 크기나 길이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뭐 길이는 좀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크기는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이제 크기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겉은 뱃들, 이거는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뱃속에 있으면 저게 전기가 통해서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특히 식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식도에가 터지면은요, 뱃속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식도에는 신장도 있고 폐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쪽에 만약에 근처에 염증이 생겼다, 사망률이 30% 이상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식도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산이나 알칼리,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자석은 하나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먹고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먹었다. 그게 이제 대박입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장끼리 이쪽 해서 붙어서 장이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 경우는 뭐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시경을 뺄 수 없습니다. 개구리알, 이것도 위험합니다. 개구리알이 물을 먹으면 커지는 거 아시죠? 뱃속에 들어가면 크기가 엄청 커져가지고 장이 막아서 장이 막힌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수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강산은 입에다가 딱 넣으면은 벌써 이렇게 막 입안이 벌써 파하기 때문에 딱 사람이 되게 뱉거든요. 강 알칼리는 입안에 별로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칼리가 훨씬 위험한 것 같아요. 올해 6월 12일 날 국제 저희 소아학회에서 세계 버트는 것들의 안전사고 예방의 날이라고 이런 캠페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들이 특히 식도에 걸리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써 있지만 혹시 그동안에 병원에 오는 동안에 꿀을 먹이면 훨씬 화상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돌 이전에는 안 되고 돌을 지난 애들은 17cc 6번 먹으면 훨씬 이 디스크 배터리에 있는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수와의 한 2 내지 4%니까 100명이면 한 3만 명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 한 반이면 요새는 한 30명이니까 두 반에 한 명쯤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보통 5살 넘어가면 열상 경련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날 때 첫날 나타납니다. 첫날. 열은 단순 경련하고 복합 경련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단순 경련이거든요. 15분 내에 종료가 되고 하루에 절대 2번 이상 하는 건 아닙니다. 2번 이상 두 번째 했다 그러면 입원시킵니다. 저희. 왜냐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3번째, 4번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2번째에서 또 왔다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경련해놓고 멈췄는데 병원에서 또 경련한다 입원시키는 거죠.
보통은 이게 열성 경련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했으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세 이후로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15분 이상 한다. 근데 이번 15분 이상 할 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119 연락을 하는 거고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제일 안 좋은 게 원래 뭐 전신적으로만 하는 건 괜찮거든요. 한쪽만 따닥따닥 한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열이 없으면서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응급처치는 그냥 옆으로 머리를 다 돌려주고, 혹시 개우거나 토하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손대지 말고요. 그냥, 그 다음에 보시고 꽉 끼는 것 같은 거 느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열이 있으면 빨리 열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미온수 마사지를 등 같은 데 이렇게, 제가 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겨드랑이나 등 이런 데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은,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뒤에 다시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애들은 주로 코로 숨 쉽니다. 코로. 애들이 코 막히면 옆에서 보기에는 숨이 힘들어 보여요. 응? 그런데 꼭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자연히 낫습니다. 나아요. 애기가 한마디로 증상이 힘들어서 못 먹고 못 자고 막 짜증낸다, 막 코박혀서 애들도 막 짜증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약을 먹어야 되겠죠. 증상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료약은 아니거든요. 사실 감기약이 증상을 덜하게 하는 약이지. 그 다음에 애들은 주로 이제 옥시호흡을 합니다. 여름같이 흉시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배로 숨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헛배가 그러면 애들은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살에서 5살 되면 흉시호흡으로 바뀌게 돼요. 어른식. 그래서 애들한테는 주로 옥시호흡을 하기 때문에 배가 안 좋아도 이렇게 숨쉬기 힘들었다. 숨쉬기 힘들면 이런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말단이 이렇게 파래진다든지, 쌕쌕거린다든지, 그다음에 흉부가 함몰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질환은 대표적으로 숨쉬기 힘들어하는 질환이 후두염이냐, 모세기관염, 천식 이런 것들이 뭐 폐염 이런 것도 있지만, 폐염은 이제 천식이나 모세기관염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후두염은 목이 이제 숨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캉캉 이렇게 개짖는 기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침을 하면서 숨을 쉴 때 우리가 혹시 천식 환자들이 숨을 들이쉬기 힘든가요? 내쉬기 힘든가요? 천식 환자들 어떻게 숨 쉬나요? 네? 내쉬기가 힘들어요. 네, 천식 환자들이 보면 이렇게 숨 쉽니다. 네, 이거는 폐가 나쁜 겁니다.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후두염은 그래서 애들은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쉽니다. 들이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기도냐 하기도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하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 폐나 모세기관지염, 천식 이런 게 있을 때는 숨을 내쉬는 게 힘듭니다. 모세기관지염은 이제 작은 아들한테서 나타내는 천식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도 질환이기 때문에 천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돌 이전의 애들이 모세기관지염이 있어요. 천식하고 비슷해요. 천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천식은 폐가 이렇게 폐염같이 사진을 찍으면 깨끗하거든요. 천식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기관지염도 사진을 찍으면 깨끗해요. 근데 숨쉬기만 힘들어해요. 천식하고 비슷한 그 증상을 나타냅니다. 정형외과적 운동은 궁금하시다 그래서 제가 소아과이기 때문에 사실 외상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골절이나 이런 경우는 완전히 뼈가 보인다, 밖으로 보이는 이런 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다음에 피가 많이 나거나 머리 쪽에 다쳤다면 위험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게 변형이 생겼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 빨리 와야 되겠죠. 병원에.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병원에 와야죠. 다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소아과는
이게 특히 성장판에 이렇게 그쪽에 골절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말단 부위가 이제 붓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 다쳐서 그런 경우는 되게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골절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애들은 어른같이 뼈가 탁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기에 이렇게 괜찮은 거랑 눌러서 통증이 그쪽 부위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대부분 골절이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심한 통증이다, 변형이 있다,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다, 명백하게 딱 보이게 탈구가 돼 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겠죠.